음, dim 스타일 모디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텍스트까지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If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공간이 enough 충분하지 않다면, 만약에 거기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근데 뭐 어디 공간이냐면 여기 보면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문자와 화살표가 동시에 들어가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나갈 거, 즉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누구를 먼저 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either 텍스트와 arrow, either는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텍스트나 화살표나 어느 하나를 CAD가 알아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핏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화살표를 먼저 뺀다는 뜻이고, 이렇게 놓으면 문자를 먼저 뺀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에이 둘 다 나가 이런 뜻입니다. 둘 다, 화살표하고 문자 둘 다 빼란 뜻입니다. 얘는 뭐냐면 항상 문자는 치수 보조선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호리젠탈 해서 한 2.5mm만, 자 어떤가요?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문자 화살표 같이 빠지죠?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딱히, 자 2mm 안 들어가네요, 그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서클, 제가 반지름 20인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통 우리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를 넣으면 이렇게 넣게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서클, 자, 반지름 20. 자, 왜 잘못된 거냐면 얘는 중심선에서부터 가야 돼요. 얘는 양쪽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고치는 방법이 바로 여기를 뭘로 맞추냐면 화살표나 텍스트 위주로 맞추시면 돼요. 자, 화살표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치수선이 길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엄밀히 이야기해서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문자가 중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문자가 중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올바른 치수 기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 항상 문자가 중간에 위치하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2.5mm 어떻게 되나요? 문자가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옆으로 나갔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서프레스 에로, 화살촉을 서프레스 한답니다.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if they doesn't fit inside th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에 화살표가 들어갈 수 없으면 화살표를 그냥 억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렇게요. 치수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때, 지금 여기 보면 문자가 디폴트 포지션, 기본 위치에 위치하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즉 좌우에 위치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side the dimension line.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오버 디멘전 라인, 치수선 위에 놓되 지시선과 함께 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래 거는 without 리더입니다. 지시선 없이.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시선과 함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건 2mm, 2.5mm. 다시 봅니다. without 리더라고 했습니다. 지시선 없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지시선 없이 어떻게 되나요? 누구 문자인지 아시나요? 누구 문자인지 아시나요? 얘는 누구예요? 얘인가요? 얘인가요? 이건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뭐하고 함께, 지시선과 함께. 그래서 요 1번이나 2번 두 개만 씁니다. 이 without 리더는 안 써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시선과 함께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use overall scale. 치수 축척입니다. 얘가 치수 축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치수 축척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잘 생각 안 나도 좋아요. 그런데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이런 거 그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치수를 제가 넣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안 보이네요. 자, 확대. 치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화살표도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왜 이래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크기가 2.5mm 밖에 안 돼요. 문자의 크기가 2.5mm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mm예요? 1800mm입니다.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축척 1대 100. 오케이. 커진 거 보이시나요? 100배가 커진 거예요. 2.5에 100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여야 치수 기입을 제대로 하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유닛으로 갑니다. 이제 주치수라고 해요. 핵심이 되는 치수. 얼터네이트는 보조 치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치수가 있는데 단위예요, 단위. 디시멀은 십진법을 뜻합니다. 사이언티픽 그러면 과학 지수를 말해요. 과학은 어떤가요? 우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윈도우 데스크탑이요.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두 가지가 좋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천 단위 자릿수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요. 소수점을 찍었을 때 여기 소수점 자릿수가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자, 디시멀이에요. 제가 이렇게 디시멀로 놨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런 다시 자, 디시멀로 놨습니다. 그럼 뭐로 나와요? 쉼표로 찍힙니다. 천 단위 자릿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좋은 게 이 두 가지인 거죠. 소수점은 알아서 바꿔주고 천 단위 자릿수 들어가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바꿔주느냐? 빔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 보이시나요? 세퍼레이터가 분리자라는 뜻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콤마로 되어 있는데 얘를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돼요. 페리오드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리시즌 있죠? 자, 소수점 9자리까지. 소수점 9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소수점 자릿수 제어하는 건데, 제어하는 겁니다. 얘는 소수점 자릿수 제어하기. 근데 여기는 소수점이 안 나오죠? 여기는 나오고. 무슨 얘기예요? 얘는 소수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얘는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게 뭐냐면 여기 트레일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일링이요. 그러니까 꼬리란 뜻이에요. 여기 리딩은 머리란 뜻이고 여기 트레일링은 꼬리입니다. 얘를 끄면 무조건 다 나와요. 이렇게요. 여기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나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너무 크니까 옆으로 이동해 보죠. 라인 옵셋 0.5mm. 0.5mm예요. 치수 기입을 하면, 자, 여기 0.5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리딩을 체크해 버리면, 리딩을 체크해 버리면 0이 생략돼 버립니다. 이렇게요. 리딩을 체크하면 0이 생략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제가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앵글. 자, 앵귤러죠? 정확하게 이게 62도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각도에 대해서 보면 트레일링이 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 0으로 돼 있죠. 네, 소수점 자릿수 제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나와요.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이 소수점 자릿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뿐입니다. 각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죠. 0.5mm 간격입니다. 여기가 0.5mm, 이렇게 0.5mm 간격입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위들은 이렇게 선을 그려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지우고 스케일.
5배 이렇게 5배 키워놓는 거죠. 이런 걸 상세도라고 합니다. 디테일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는 얼마가 나오나요? 2.5가 나오죠. 근데 원래는 얼마인가요? 0.5죠. 얘가 5배 커졌으니까 2.5가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를 0.5로 고쳐야 돼요. 여기를 0.5로 고쳐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여기 메저먼트 스케일 보이시나요? 요 메저먼트 스케일인데 얘를 쓰면 모든 도면에 다 적용돼요. 얘를 쓰면 안 되고, 자, 컨트롤 1을 누르면 속성창 뜨죠? 자,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스케일 라이너 보이시나요? 1 나누기 5 5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이면 돼요. 이렇게 0.5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건 디테일 도면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모디파이 이번엔 얼터네이트입니다. 얼터네이트는 2차적인 단위란 뜻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 우리나라에서만 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외국으로 도면을 보낼 때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으로 도면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리니까 영국도 미리일까요?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별도의 단위를 하나 더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밀리미터, 얘는 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얼터네이트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얼터네이트잖아요. 역시 똑같이 기본 단위는 디시멀이나 윈도우 데스크탑이나 편한 대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보여줄 것인지 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게 얘예요. 멀티플러 유니트. 제가 이 값을 1로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1대1로 나옵니다. 1800, 1800. 소수점 나오네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도 똑같이 트레일링이 있습니다. 이 트레일링 체크해 주시면 똑같이 치수가 나옵니다. 자, 어떤가요? 똑같이 동일한 치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멀티플로퍼 유니트를 바꿔 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만약에 여기 멀티플로퍼 유니트를 0.5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 정도의 크기로 나옵니다. 이렇게 1800, 900. 딱 절반으로 나오죠? 다시 봅니다. 자, 여기다 2라고 줬습니다. 그럼 2배가 커져서 나와요. 즉 멀티플러 유니트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차 단위에 멀티플러퍼 유닛을 곱해서 2차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얘가 인치로 어떻게 바뀔까요? 자, 1인치는 25.4 mm입니다. 그죠? 그럼 1mm는 몇 인치일까요? 이해되시나요?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다가 1 나누기 25.4 바뀌나요? 값이 안 바뀌죠. 기억해내세요. 소수점은 정수 나누기만 허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요. 그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값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밀리미터, 여기가 인치. 자, 미리를 인치로 한번 바꿔보시죠. 자, 딤 스타일
modify. 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자 여기 프리픽과 서픽이 있죠. 뭐냐면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얘가 인치인지 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기다 인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유닛에 가면 여기도 프리픽 서픽이 있습니다. 밀리미터. 꼬릿말이죠. 자, 그래서 오케이 됐더니 이렇게 밀리미터와 인치에 대한 꼬릿말이 붙은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떠볼까요? dim 스타일, modify, 그 다음에 alternate에서 여기 after primary value, 즉 primary value, 즉 주치수 뒤에다가 놓겠습니다 라는 얘기고, 얘는 below, 주치수 아래다가 alternate를 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주치수, 보조치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요. 자, alternate 이제 끄고 마지막으로 톨러런스. 톨러런스는 기계 쪽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공차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형상에 대한 공차가 있었고, 하나는 치수에 대한 공차인데 바로 여기가 치수에 대한 공차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 쓰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쓰면 모든 치수에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 공차는 중요 부위에만 들어가요. 중요한 위치에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결합되는 부위, 부품과 부품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는 부위, 또는 부품과 부품이 서로 이렇게 슬라이딩하거나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 이런 부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만 공차가 들어가요. 그 외 나머지는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부위가 부품과 부품이 결합돼서 맞닿는다든지 혹은 슬라이딩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방법이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자, 밑에 내려가면 스케일링 포 하이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이트. 자, 제가 디비전으로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한값, 하한값이란 뜻이에요. 상한값, 하한값. 근데 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의 위치가 여기도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디비전, modify, 자, 디비전. 여기 보시면 스케일링 포 하이트 있죠. 얘가 0.5여야 돼요. 그 다음에 버티컬 포지션이 바툼이 아니고 미들입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 값을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공차는 크게 쓰는 게 아니고 작게 쓰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치수에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꾸고 이건 끌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꿔보시죠. 자, 그러면 공차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선택해서요. 내가 주고자 하는 치수를 선택해서, 자, 선택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피트 다음에 프라이머리, 얼터네이트, 그 다음에 톨러런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눌러보시면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뭐냐면은 공차가 있으면 허용하는 오차가 플러스 오차가 있고 마이너스 오차가 있어요. 플러스 오차는 상한값, 마이너스 오차는 하한값인데 이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그러면 상한값과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똑같죠. 이걸 시멘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와 아래가 서로 대칭이 되어 있는 거, 이건 시멘트리라고 하고, 디비전은 나눠진 걸 말합니다. 자, 먼저 시멘트리컬.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어퍼 값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0.23.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23이라고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그러니까 플러스 0.23 마이너스 0.23 이런 뜻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시멘트리컬을 말고 디비전이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둘 다 활성화되면서 이게 나오고, 요 밑에 포지션 미들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값을 바꾸시면 돼요. 근데 종종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종종 플러스 플러스도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이 치수에 플러스 플러스를 허용해요. 그럼 어떤가요? 플러스 플러스면 이 치수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헐거워집니다. 헐거운 맞춤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 치수보다 작게 만들어지겠죠. 이건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죠. 자, 둘 다 플러스 플러스로 갈 겁니다. 둘 다 플러스 플러스 갈 거예요. 그럼 이 하한값, 즉 이 로우 값은 기본이 마이너스예요. 기본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0.12.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0.12로 나옵니다. 자, 다시 그냥 0.12.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둘 다 플러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디비전은 나눠져서 나오는 거고, 자, 리밋은 뭐냐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계산되셔서 나오는 거예요. 작업자가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렇게 놨어요. 설계자가 이렇게 놨어요. 그럼 치수가 얼마죠? 1799.88에서 1997.76인가요? 계산해야 돼요. 열심히 만들면서 치수를 재서 확인을 금방금방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이러고 치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작업자가 쫓아올라와요. 설계실로 쫓아올라와요. 화내요.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작업자는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미 적용되어져 있으니까 작업자는 자기가 하고 딱 보고 오케이, 아니네, 조금 더 해야 되네. 자,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리밋입니다. 리밋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창문 목재창, 방창문 목재창을 보면 가로가 1200이고 세로가 1200이고 여기 4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두께가 안 나와 있는 거죠. 요쪽 방향의 두께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요 치수예요. 요 치수. 그러니까 120, 그 다음에 50. 요 치수예요. 근데 요 치수가 메이커마다 달라요. 저걸 만드는 메이커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요 치수 쓰는 데도 있어요. 요거는 목재창일 때 요 치수가 나오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스테인레스 스틸 창 있죠. 스틸 창일 때 요 치수가 나오고, 뭐 조금씩 다 달라요. 그 PVC, 그죠? PVC 창일 때도 또 치수가 또 달라요. 만드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럼 요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먼저 앞에서 본 걸 그려보겠습니다. 1200, 1200, 그 다음 옵셋 45.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요게 창틀입니다.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는 창틀을 그려야 돼요. 창틀을 그리는데 여기는 창틀의 두께가 60mm입니다. 옵셋 60mm. 자, 이렇게 60mm를 돌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렇게는 60이고 요 아래는 80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80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80으로 올리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80으로 올릴까요? 자, 명령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명령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스케일, 랭슨, 익스텐드, 스트레치. 네, 스트레치요. 스트레치를 쓰면 돼요. 스트레치를 쓰는데 스트레치는 조건이 뭔가요? 네, 맞아요. 걸침 선택이요. 그러니까 스트레치. 그 다음에 이렇게 걸침 선택한 다음에 자, 이쪽으로 20mm 더 올리면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쉬운 방법 하나 더. 자, 클릭하면 여기 그립 나온다 그랬죠. 이 그립을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40mm. 저는 아래를 100mm로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모양 금방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빨리 해보시죠. 자, 미드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리고 옵셋 30mm 좌우로 나누고, 여기 30mm 하고, 그러니까 60mm, 여기 60mm, 여기 60mm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30mm씩 나눠야 60mm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금방 창문 그려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선을 수평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수직선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립니다.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사실상은 여길 잘라 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셋 150 아니 120. 자, 트림으로 자르면 자, 요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엄밀히 얘기해서는 요만큼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길 지운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갈까요? 요 테두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선에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여기는 45mm니까 여기도 45mm.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50mm인 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50mm 이렇게 바깥으로 안쪽으로 꽉 차는 거 보이시죠?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 다음 옵셋 60mm. 여기는 60mm예요. 근데 여기는 30mm입니다. 요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보시면 여기는 창틀, 여긴 창틀.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면 모습이 완성되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미러 하면 돼요.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러링 하면 바로 모습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만들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룹 만들어서 컨트롤 C. 자, 여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룹이 풀어져요. 다시 그룹 만들고요. 이렇게 가져와 보시죠. 자, 안에서 볼 때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긋고, 자, 12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600, 좌우로 600, 그 다음에 트림으로 다 끊어냅니다. 자, 이때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100mm를 옵셋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100mm라 그랬잖아요. 이거 벽돌 한 장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벽돌이 190에 90에 57mm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제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먼저 벽을 세우고 그 다음 단열재 넣고 벽돌로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약식으로 이렇게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이거 카피,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인으로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똑같아요. 미드 포인트 옵셋 1200, 2400이니까 1200 끊고 트림 옵셋 100mm 트림, 평면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려보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카피, 그 다음에 닫으면 되겠군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과제물에 보면 여기 내짝도 있고 방창도 있고 주방창도 있고 화장실 창도 있습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여기는 주방이, 여기는 욕실이죠. 욕실은 조그만 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이니까 요 주방 환기 창문으로, 자, 나머지는 일반 방창으로 해서 쭉 완성시켜 보시죠.